긍정 에너지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네, 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 조용호 교수입니다. 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 바짝 차려야죠. 네, 맞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 있죠, 가군고님. 네. 네. 가군고님 지난번 못 나오셔가지고 네네. 사람들이 또 많이 찾더라고. 이거. 기다리신 분들 죄송합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네, 박시영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벌써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네요. 네,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워요, 아직도 그죠? 네. 그 낮에 햇살은 아주 따끔따끔합니다. 네, 예. 지난번에 못 다녀온 피서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이고.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예, 가까운 저기 강원도에 다녀왔습니다. 아유, 강원도 다녀오셨구나. 지난번에 우리가 김범순 모라대학교 교장 선생님 모시고 여행 얘기 들었잖아요. 네네네. 우리 박시영 코치님. 그때 인상적인 얘기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여행을 떠나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김범수 교장 선생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그 여행사에서 미리 정보를 알고 블로그도 찾아보시고 책도 보시고 체험담들도 이렇게 다 정보를 자료를 찾아보시고 가신다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예, 저의 그 지적 예. 운동을 촉진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역시 여행 전문가 다우시더라고요. 네. 예. 이제 트러킹 기억나시죠? 트러킹. 야. 트럭을 타고 트럭을 타고 트레킹을 아시잖아요. 트레킹은 그래 걸어가는 거잖아요. 한 달 동안. 트러킹이 있더라고요. 트럭을 타고 여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아프리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네. 트럭을 좀 약간 개조해가지고 네. 그래서 터덜거리는 길을 달리고 아무도 예. 비포장도로 그러면서 야생동물 옆에서 보고 네,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텐트 치고 자기도 하고 또 같이 간 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 동물의 왕. 거의 정말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행하는 그런 여행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최대한 자연스럽게 여행하는 네. 거죠. 그리고 정말 국내는 밥 먹듯이 여행을 가신대요. 국내 여행은 여행도 아니야. 네, 밥 네. 먹듯이. 일상이야 일상. 네. 산보. 그러니까 떠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부러웠습니다. 이제 그분한테는 이제 여행이 인생이고 또 인생이 여행이고 사진도 찍으세요. 네, 네. 사진 작가. 사진 작가세요. 네, 작가시면서 여행가이시기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진 찍으면서 여행을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이렇게 정성스럽게 여행을 할 것이고, 그렇죠. 기록도 잘 남으실 거고, 네. 훨씬 더 이제 탐구적인 그런 여행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은 가서 눈으로도 담지만 사진으로 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눈으로 담는 거하고 사진으로 담는 거도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역작을 만들어 내시는데 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분 말씀이 이제 사진을 좋은 걸 찍으려고 찍잖아요. 근데 찍어놓고 보면 아까 본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잘못 찍었구나. 네, 네. 더 좋은 걸 찍어야지. 그러면서 사진 찍는 분들이 또 그걸 좋은 장면을 찾아서 밤중에 가기도 하고 새벽에 가기도 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멘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다림이네요. 사진도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여유도 필요하고. 사진 하신 분들 많이 기다리시던데 그래요.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고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새가 날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니까. 저 두 여인이 뽀뽀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네. 찍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순간을 포착하는. 그 순간에. 네.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 총 맞은 거. 네, 네. 그 밑에서 사진 찍은 그러니까요. 그런 건 정말 지금 운이 좋아야 돼. 네, 네. 자, 오늘은 우리 얘기 좀 하자고요. 네. 우리 여행 얘기. 아. 우리도 여행 다니고 있잖아요. 네, 제 그 카톡의 프로필에 보면 박세윤은 매일 새로운 여행을 간다가 제 모토예요. 그래요? 네. 근데 못 봤네. 그러니까 아는 박세윤은- 만큼 보인다니까. 박세은은 매일 새로운 여행을 간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여행인 거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가도 음. 그게 저한테는 여행이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김범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사는 게 여행이 아니냐 그렇게 그쵸. 했는데 네. 박세인 코치님은 정말 매일 출근하는 거, 네. 매일매일 갔던 그 네, 장소, 보는 거, 만나는 또 사람 여행이다. 다 여행으로. 네. 그 그러면은 인터넷에 보면 네. 제가 하루 궁금해가지고
여행에 대한 영어 있잖아요. 영어. 아, 트래블을 하고 저니하고 이게 뭐가 다른? 전이 예, 그것도 여행 여정 여행이죠. 이렇게 여행이죠. 네. 찾아봤어요. 그럴 때 트래블은 어느 한 지역을 꼼꼼하게 다니는 거고 네, 다니는 걸 트래블이라고 하고 네. 저니는 여러 곳을 거쳐가는 거. 네, 거쳐가면서 크게 그러니까 긴 일정으로 가는 거를 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지금 박세현 코치님 말씀하시는 거는 트래블보다 전이. 전이 자기 인생의 전이 예, 여정 전이 예, 가까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 미국 갔다 왔어. 그러면 이제 그 트래블. 트래블인데 네. 미국을 어떻게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전이가 어떻게 됐어? 그러면 일본을 거쳐서 알래스카를 거쳐서 하와이를 거쳐서 미국 갔다 왔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전이죠. 그렇죠. 네. 긴 여정. 과정. 네. 예. 근데 트래블이라는 단어가 불어에서 온 거거든 이게. 영어 트래블이 불어의 트라바이에서 왔어요. 근데 트라바이어는 여행하고 전혀 관계없이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지금 여행이라고는 트래블이라는 영어 단어는 불어의 일이라는 데서 나왔거든요. 일하다인가요? 일하다. 일하다. 일. 노동. 영어의 레이버예요. 레이버가 여행이 된 꼴이잖아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옛날은 다 일하기 위해서 여행을 많이 한 거죠. 그렇죠. 떠난 거죠. 예. 정착해서 살기보다는 유목민들, 실크로드, 뭐 장사하러 가기도 하고 네. 새로운 먹이를 찾아서 가기도 하고 사냥하기로 가기도 하고 또 친척들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 거기 가기도 하고 그게 다 여행이라는 게 지금과 같이 즐겁고 놀고 여유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네. 먹고 살아야 되고 힘들고 그런 것이었던 거죠. 부족을 이끌고 장소를 이동하는 거. 근데 요즘은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 됐어요. 예, 정말 귀족뿐만 아니라 서민들도 네. 뭐 언제든지 기분 나쁘면 좀 바람 쐬러 갈 수도 있고 예전에는 그런 시대가 비행기 됐잖아요. 타는 게 굉장히 인생의 하나의 획을 긋는 건데 박세현 코치 언제 비행기 처음 탔어요? 저는 비행기 제주도 수학여행. 수학여행 때. 네. 야, 저는 우리 옛날에 결혼하면은 신혼여행 제주도 가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제가 이제 79년에 결혼했는데 벼르고 버려서 네.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네. 바람 불고 날씨가 안 좋아서 못 가신 못 거예요? 갔지요. 우와. 그것도 못 갔지. 아니 엊그제 야. 제가 시니어 그 멘탈 코칭을 했었는데 그때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셨냐는 이야기가 남산으로 신혼여행 오셨더라고요. 와, 그랬구나. 네. 밑에 계신 분들은 위로. 그러니까 지방 남쪽에 계신 분들이 서울의 남산으로. 네, 그러니까 남산으로 신혼여행을 오시고 아니, 63 빌딩을 경기도 오시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네. 남산에 가면 그게 신혼여행이거든요. 예전에 그랬더라니까요. 저 경남 출신인데 경남은 신혼여행을 부곡 하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쵸. 부곡 하와이 있죠. 부곡 온천. 네. 거기로 신혼여행을. 그게 요즘 같이 이제 웬만하면 여행을 가고 네. 누구든지 여행을 갈 수 있고 이렇게 된 것은 근래 일이죠. 그렇죠. 근래 세계적으로 이제 1930년대 중반에 1936년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근로자들한테 유급 휴가를 준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 일만 하고 살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네. 이제 근로 시간도 40시간으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유급 휴가를 가는 것을 법제화하면서 네. 사람들이 놀 수 있게 됐잖아요. 네. 돈도 받으면서.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여행을 떠나고 휴가를 떠나고 이제 바캉스란 말이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여행이다라는 게 예. 진짜 예전에 일이었네요. 그 완전히 네. 일이었고 이제 네. 오늘같이 오늘처럼 휴식. 노는 휴식의 그 여행은 193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고 100년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냐? 1970년대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된다 이거죠. 네. 그때 우리나라는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경부 고속도로가 70년 개통, 네. 영동 고속도로가 75년 개통. 네.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자가용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부산 해운대로 갔고 강릉 해변으로 간 거지. 그렇겠네요. 70년대는 자가용 여행이었고 비행기가 사실 이렇게 자율화된 게 많이 오래되지 예. 않았잖아요. 그 전에는 네. 움직였다면 그때는 이제 명제를 재러 산소 성묘하러 가고 네. 그때 뭐 지옥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70년대가 되면서 조금 놀러 가는 게 이제 나왔고 네. 해외 여행은
89년부터예요. 그러니까 88년 올림픽 하고, 치르고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되고 89년부터 이제 비행기를 조금 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89년도에 이제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제 제자 한 녀석이 네. 손효원이에요, 이름이. 네. 손효원이라는 친구가 여행을 간 거예요. 네. 배낭여행을. 막 거의 한국에서 배낭여행 1세대예요. 해외여행 자유가 되면서 바로 갔으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배낭여행을 간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가서 배낭여행 자기 갔다 온 내용을 책으로 써서 손- 그거 손효원. 대박이 터졌죠. 네. 대학생들이 여행은 가고 싶은데 뭐 돈 내고 우리가 패키지 투어 이런 거 갈 수는 없으니까 배낭여행을 가야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어디를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그 가이드북이 나온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와. 그 대박을 쳐서 그 친구가 그때가 몇 년도인가요? 1990년에 책을 쓴 거예요. 아 맞습니다. 나홀로 배낭여행. 맞습니다. 예. 제가 91학번인데 아 그랬나요? 네, 저희 91학번 90, 91 그러니까 90년, 91년, 92년 그때 이제 배낭여행이 붐이 확 일어났어요. 그때 붐이었어요. 네. 이 친구가 붐을 만든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책도 쓰고 그 여행사를 또 차렸어. 그래 배낭여행 여행사까지요? 전문 여행사야.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배낭여행을 안내를 해주고 이제 출발하는 비행기는 같이 타고 가고. 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하고 뭐 이런 이제 배낭여행 프로그램을 야, 근데 엄청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인터넷이 보급이 안 되었을 그랬었죠. 때문에 정보가 없으니까요. 없는데 네. 대단하시다고 그거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행을 통해서 부인을 만나서 같이 여행하던 부인을 만나서 여행사까지. 결혼도 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펜션 사업도 제주도에서 했고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네, 네, 네. 그렇게 정말 내 인생을 바꾼 여행이 되었네요. 네. 요즘에 TV 보면 여행 때문에 인생 바뀐 친구가 이제 곽튜브, 곽튜브. 네, 곽준빈이라는 그 그걸로 친구. 먹고 사는 사람. 네, 그 친구도 보면 요즘에 TV 나오는 게 기사 식당 그래서 그 나라에 비행기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택시를 잡아요 그냥. 택시를 잡아 택시 기사한테 물어봐요. 어딜 가면 좋냐고. 로컬 음식점. 요걸 좀. 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런데 나를 좀 데려다 줘라. 그러면서 너 내가 페이 해줄 테니까 같이 먹을래 나라. 그러면서 친해져가지고 그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이렇게 TV로 나오거든요. 그것도 아주 독특하고 좋더라고요. 야, 정말 현대판 여행이네요, 그죠? 그렇죠. 네. 택시 기사를 잡아라. 네. 택시 기사하고 친해져라. 네. 택시 기사 집에서 자라.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정보가 많잖아요. 그죠. 택시 기사가 정말 로컬 문화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그렇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여행 얘기 좀 합시다.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나의 여행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백두산 갔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백두산. 예, 백두산의 천지를 저는 이제 2번을 갔었는데 항상 물이 있었거든요. 천지에 물을. 그래서 5월 달에 갔는데 눈에 비친 천지를 보았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물이 풀린 천지를 봤었는데 왜 우리가 백두산을 그렇게 신의 산이라고 얘기하는지 올라가 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백두산은 꼭 가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또 제가 20대에 이제 외국 여행을 이제 그때 막 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호주를 갔었는데요. 그때 호주에서 프리허그 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때 호주 여행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남자 여자 자유롭게 이렇게 안아준다라는 게 굉장히 그 낯선던 시기였었는데 마음을 열고 누구에게나 같이 이렇게 안아주고 눈을 맞춘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해외 여행에서 저한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산이고, 예,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사람이네. 사람이고, 네, 사람이고. 예. 가군 코치는 백두산 가보셨나? 저 백두산 가봤습니다. 야, 꼭 가보세요. 꼭 가야 되네, 그죠? 가봐야겠네. 아니 얘기했잖아요. 꼭 한 번은 가봐야 된다고. 네,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봐야 되는 두번 거. 갔다 박시영 코치님 2번. 네. 저도 2번 갔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가군 코치님은 이제 가장 인상적인 여행은 어떤? 저는 몇 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어느 날 친구들 3명하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중학생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태권도 학원
관장님이 자기 낚시 간다 그러면서 음. 같이 가겠냐라고 물어봐서 친구 세 놈이 네. 따라갈게요.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배 타고 갔다가 그날 들어올 줄 알았는데 1박 2일 코스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냥 타고 간 거예요. 그냥 가서 섬에서 이게 잠도 안 오고 그 섬에서 말을 세면서 그 바다의 하늘, 바다와 하늘이 이렇게 겹치면서 이렇게 밤새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예. 새벽이 되는 그게 동이 너무, 트는 네, 동이 트는 그게 그 너무 모습. 인상적이었어요. 야. 이게 이래서 사람들이 낚시를 1박 2일씩 가서 밤새서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게 어디 왜 인상 깊었냐면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조그만 무인도 섬이기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투정을 부려봤자 소용도 없는 거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적응을 하면서 이걸 마음을 내가 여기에 조금 내려놓고 뭐 이렇게 쳐다보면서 네. 만끽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아직도 아직도 한 30년 가까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응급결에 그 희한한 광경을 네. 봤고 네. 그것이 일생 동안 남아 있는데 네. 다른 여행은 또 인상적인 뭐 있어요? 또 다른 거는 이제 한 번은 이제 일본을 갔어요. 일본을 가가지고 와이프랑 조그만 거 렌트 하나 해가지고 지방 여행을 이렇게 갔는데 일본은 이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하고 반대죠. 다르죠. 그것도 다르잖아요. 왼쪽 오른쪽이 다 다르잖아요. 정말 긴장했는데 어디 지방을 갔는데 어딜 찾아가는 이제 거였는데 이 지도를 못 찾겠는 거예요. 못 찾아서 이제 이게 못 찾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어떤 할머니 같은 분이 이렇게 다가오더니 일본 말로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여기를 찾아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전거를 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할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거기까지 이렇게 머리 이렇게 스카프 휘날리면서 쫙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 그것도 아주 정말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나라면 저럴 수 있을까? 네. 그냥 뭐 이거 이렇게 해서 가라 이럴 텐데 팔로미 그러더니 자전거를 그냥 막 타고 우리 차를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와요. 그러셨구나. 그 이제 일본 얘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일본 가서 좀 공항으로 제가 미리 다른 일행을 하고 먼저 떠나게 돼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데 시간이 너무 빠듯한 거예요. 택시 기사한테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네. 봐라 이게 시간이 좀 아주 간당간당하니까 좀 빨리 가달라고 그랬더니 하이 예 그렇게 하겠다. 근데 보니까 안 가. 그냥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얘기했거든요. 미안한데 좀 시간이 촉박해서 좀 급하게 어떻게 여기 갓길로 뭐 갈 수 없느냐 뭐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알겠다고 하이 그러면서 그냥 제대로 가고 천천히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답답하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다. 우리는 택시 기사 아니냐, 택시 운전사 아니냐. 그래서 프로페셔널이라서 룰을 지킬 수밖에 없다. 제가 한 방 맞은 기분이었어요. 일본의 택시 기사는 프로로서 룰을 지키는구나. 근데 한국의 택시 기사는 프로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거든요. 신호 무시하고 차선 무시하고 왜냐하면 프로기 때문에. 좀 많이 틀리네요, 그죠? 그거 대단하네요. 하이 대답이라도 받아 당신 마음을 알겠다. 하이라고 해놓고 저하네. 아까 그 낚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아주대에서 그 직원들 그 산악회에서 그 해에는 이제 울릉도로 간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울릉도에 특별히 산 뭐 많이 탈 건 없지만 이제 좀 여행을 간다고 해서 한 자리가 남았다고 저보고 가자 그래서 제가 같이 갔거든요. 갔는데 같이 갔던 다른 교수님이 2사람이 더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는 분들이에요. 처음부터 사진기를 막 비싼 걸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3사람이 같이 자라고 이제 방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해 뜨는 모습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늦잠을 자면 안 되니까 누구라도 먼저 일어난 사람이 깨워주기로
그렇게 하고 잠을 들었는데 제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콩으로 불안해서요. 하도 코를 네. 걸어가지고 그래서 참다 아이라 안 되겠다 일어나 버리자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서 이렇게 다 이제 바닷가에 가서 있으니까 막 오징어 배들이 네, 네. 여기저기서 풀 막 밝혀놓고 이렇게 오징어 잡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서 찬바람을 바닷바람을 쐬고 있었거든요. 그때 조금 있다가 있으니까 어떤 한 분이 막 헐레벌떡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 교수 왜 안 끼웠어? 막 그러고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막 사진을 막 혼자 찍으셔. 교수님 왜요? 그랬더니 해가 떴는데도 왜 안 끼웠어? 그래서 저게 해가 아니고 오징어 뱀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뱀. 아이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 여행은 이렇게 계획해서 가는 여행도 있지만 저도 제가 고3 때 아까 갑자기 떠난 여행 이야기 하셨는데 고3 때 공부하다가 뉴스에서 그 천안 독립기념관이 개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러면 근데 저희가 떠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입장료를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개관이니까. 그러면 제가 전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고3이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8월 15일 날 개관을 한다. 입장료를 안 받는다. 그러면 우리 기차 타고 갔다가 오자라고 해가지고 자율학습 하는데 아침에 떠난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너무 사람이 밀려가지고 들어가는데 4-5시간이 걸린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차들이 다 길가에 세우고 다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니까 거의 문이 닫힐 정도 전주에서 떠나가지고 그리고 나오는데 막차 기차가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여자친구 저랑 3명이 떠났는데 그러면 우리 역사에서 자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해서 가자라고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죠. 차를 못 타고 걸어갔다 걸어왔고 그래서 어느 몇백 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분식집 같은 데를 가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옆에 어떤 그 여자분 2분이 앉아갖고 우리 얘기를 들었는지 어떻게 왔냐고 하는데 막 그때 인신매매 이런 게 되게 많이 대두될 때여가지고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나쁜 사람 아니라고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걸고 우리가 몇백 원, 몇천 원 이렇게 서로 모아가지고 그걸 간단하게 먹고 우리 다시 역사로 가자 했는데 그 언니들이 그 충북은행에 근무하셨는데 자기네 집에 가서 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3명이 너무 위험하죠. 고3짜리들이 겁도 없이 그 무료 입장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갈까 말까 한참 고민을 하다 인상을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거기는 2이고 우린 3명이니까 누가 우리가 더 이길지도 몰라 해가지고 아무튼 따라갔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곳이 막 모텔을 지나고 막 골목골목을 지나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좀 무서웠겠네요. 제가 했던 여행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황당한 여행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언니네 집에 갔는데 자취를 2분이 하고 계셔가지고 저녁에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이렇게 밥을 해주고 착한 분들이시네. 저기 좋은 사람들을 표까지 좋은 주고 사람 만났네요. 나중에는 감사하다고 편지까지 보냈던 여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행 가가지고 현지 분들 만나서 이렇게 도움도 받고 뭐 이러면 진짜 황당한 여행이었죠. 계획이 천만 되지 다행입니다. 않은. 네. 그 당시만 해도 시대가 좋아서 그래. 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진행하기로 하죠. 네. 여행을 떠나요. 이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네. 좋아합니다. 조용필 노래인데 이번에는 이승기의 목소리로 네. 여행을 떠나요 듣겠습니다. 자, 우리 재미난 여행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왜 우리가 여행을 떠날까요? 네. 여행은 어떻게 보면 여유를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다름인 것 같아요. 다름. 네, 지금의 생활하고 조금 다름. 그러면 어떤 다름일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전라도를 가면 전라도의 땅의 기운이 있고 충청도를 가면 충청도의 기운이 있고 강원도에 가면 강원도의 기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의 기운을 받고 자라는
식물들, 음식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같이 느껴보면서 그 에너지를 받고 다시 현재에 돌아와서 잘 살다가 또 그게 고갈이 되면 또 떠나고 야. 또 떠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각 살고 있는 공간의 에너지도 한계가 있으니 예. 또 A라는 에너지만 주니까 네. B를 C를 찾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간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행이 저도 이제 에너지설이네, 그죠? 네. 에너지설. 저도 이제 거의 비슷한 맥락 같은데요. 사람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네, 창의적이고 네. 새로운 걸 추구하기 때문에 새로움을 추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소, 장소. 하나는 사람, 하나는 이제 경험인데 경험은 직접 경험도 있겠지만 장소, 사람, 경험. 네, 경험인데 직접 경험이 있겠지만 간접 경험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책이라는 것을 또 많이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장소를 옮기면 이제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우리나라 다니다가 유럽 가면 맞아요.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완전 다르죠. 이게 전혀 꿈꾸지 못한 환경이나 사람들의 그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사람들 배려해주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새로운 것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인터넷에 여행의 한자를 보면 나그네 열의 단일행이라네요. 나그네처럼 나그네처럼 이것저것 다니는 행위를 여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 나그네가 네. 이렇게 다니면서 늘 새롭고 좋은 곳을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다름을 본다. 다름에서 기운을 얻는다. 다름에서 뭐 어떤 신선함을 얻는다. 그렇게 본다면 여행을 한다는 것은 많이 다른 데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많이 다른 데로 가서 에너지를 완전히 다른 걸 얻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 좋은 사람들 아까 제가 만나는 거.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새로운 어떤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 등을 했던 거잖아요. 그럼 인연 이제 같아요. 여행을 뭐 이제 좀 놀러 간다, 편하게 쉬러 간다, 뭐 네.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네. 다른 것을 맛봄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생기를 얻게 되고 네. 새로운 멘탈을 얻게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난번에 이제 김범순 교장 선생님도 네. 그 새로운 것 때문에 간다고 예. 그러셨어요. 그래서 킬리만자로를 안 볼 때하고 킬리만자로를 보고 온 다음에 우리 인생은 달라지잖아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꾼 우리한테 새로운 어떤 기운을 준 그런 여행은 뭘까? 네. 아까 백두산 여행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또 인상적이라는 것하고 이 기운을 준다는 건 틀리잖아요. 또 그렇죠. 이 영감을 주는 거. 네. 그런 여행은 어떤 여행이 있었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떠났던 봉평에 매미꽃 필 무렵 매물꽃 서유석. 필무렵. 네, 그곳을 찾아갔던 때가 굉장히 제 인생을 바꾼 기회였던 것 매물꽃 같아요. 필무렵의 예. 봉평. 그때 이제 남편이 바빠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지난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관광 버스를 타고 간 거예요. 예. 관광 버스를 탔는데 그때 저희 둘째가 이제 도를 막 지나고 한 애는 6살짜리, 그러니까 6살짜리하고 도를 지난 아이를 데리고 제가 버스로 제 차를 아니고 버스를 타고 관광 버스를 떠났는데 그때 저희 아이가 버스 속에서 여기서 봉평이면 굉장히 좀 멀잖아요. 네. 그때는 지금 고속도로가 뚫리지 않았을 때니까. 근데 애가 설사를 해가지고 그 버스 속에서 계속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엄청 나잖아요. 하나 가지고 안 되는구나 기저귀가. 예, 하나 가지고 안 됐을 때. 그때 주위 분들이 다 챙겨주신.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 새내기 주부였었고 아직 그런 거에 낯설었을 때 그때 여행을 가셨던 분들이 함께 이렇게 챙겨주시고 아이를 막 우니까 돌봐주시고 했던 2박 3일의 여행에서 사람이다라는 거를 느꼈던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간다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보통 저희거나 젊은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여행을 했다면 중간에 내렸거나 돌아왔을 수 있는 여행이었었는데 그때 어르신들이 같이 배려해주고 같이 아이들을 이렇게
여행을 잘할 수 있도록 뭐 간식도 주시고 돌봐주시고 안아주셨던 그 봉평의 여행이 저한테는 제 인생에서 사람을 느끼게 했던 여행 같아요. 네. 네, 그 봉평의 이제 어떤 자연 풍경보다는 네. 그 이효석의 소설 속에 메밀꽃 풀무렵에 네. 그 아들과 아빠의 대화가 네, 네. 생각나는 그런 버스 안의 경험이네요. 네, 그 소설이 그래서 느껴지는. 정말 메밀꽃을 보는데 그때 그 감회가 내가 여기까지 이 작은 아이들을 데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다라는 거를 그때 젊은 나이에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지금 많이 컸죠? 예,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네. 네. 가끔껏이면 내 인생을 바꾼 여행, 뭐 영감을 준 여행, 뭐 그런. 저는 이제 진도. 네. 진도에 가봤을 때 그것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진도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진돗개. 뭐 진도아리랑 진돗개. 진도 아리랑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이순신. 이순신. 네. 거기에 울돌목. 울돌목. 그거 있거든요. 네. 소리 나면서 네. 지금도 가니까 그 물살이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아픈 기억인 또 팽목항이 또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진도 가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이 섬은 역사와 관련된 섬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이순신도 그렇고 진돗개라는 네. 그 특산물도 있고 그다음 팽목항도 있고 그래서 기억이 정말 많이 남아요. 저도 그 진도를 갔을 때 그때 여기에서 이렇게 싸웠다라는 거를 그리니까 그때 가슴이 뭉클했던 경험이 있었던 이게 것 이순신 같아요. 장군의 입장에서 네. 울돌목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영화 보면 그 울돌목 쳐다보면 네.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이런 거 생각하고 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장돼서 있을 거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진도는 뭐 유명하죠, 그죠? 네. 그런 이제 이순신 장군의 뭐 전쟁도 있고 진돗개도 있고 진도 아리랑도 있고. 그렇죠. 제가 이제 아주대학교에서 있으면서 총장 선거에 한번 나섰거든요. 네네. 우리는 이제 그 직선제가 아니고 이제 재단에서 결정을 하는데 어쨌든 지원은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감히 이제 지원을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요. 네. 떨어져가지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자 해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간 게 진도 노량 바다까지 간 거예요. 오, 노량. 거기 이제 울돌목 네. 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모습을 그리면서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이제 전투는 대단한 거죠. 정말 정말로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 이제 선조대왕의 명을 거역하고 네. 선조대왕이 위에서 내려가서 싸워라 했는데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닙니다 하고 버티다가 그럼 네 옷 벗어 해가지고 백의종군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균 장군이 대신 나가지고 전멸을 했거든요. 전멸을 한 다음에 선조대왕이 미안해서 내가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다시 네가 좀 군인을 이끌어달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군은 지금 안 될 것 같아. 네. 네. 육군에 육군에 합류하는 합류해서 권율 장군 밑에 들어가서 육군으로 해라. 그런데 안 됩니다, 전하. 네. 저에게는 아직도 12척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일본군은 꼼짝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장기를 두려울 올려서 겁니다. 네. 신은 아직도 12척이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그 12척을 가지고 싸웠던 그 전투야. 네, 네. 근데 사실은 13척이었어요. 그렇죠. 한 척이 어디 나타났어? 그래서 이제 길을 좀 저도 바꿔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전체 여행을 가면 절도 많이 가요. 절. 절도 그 지역에 있는 유명한 지역에는 절도 절. 가고 그다음에 이 지역이 왜 이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름, 그렇죠. 지명 유래. 지명 이름 이런 것들이 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역사 박물관이나 절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팻말에 이렇게 막 적어놨잖아요. 몇 년도에 그렇죠. 뭐 해서 이렇게 지었고 불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면 그것도 대단히 재밌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버릇이에요. 네. 좋은 버릇이고 절을 가는데 내가 방송을 한번 들으니까 어떤 분이 그런 권유를 하더라고요. 절을 많이 찾아가는데
절이 없어진 절터도 있어요. 아, 그렇겠죠. 빈 절터를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아, 절에 가면 지금 서 있는 건물, 지금 앉아 있는 그런 동상만 보게 되잖아요. 네, 네. 절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대. 아, 절터에 딱 앉아서 여기 대웅전짜리지, 여기 부처님이 앉아 계실지 하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쫙 내려다 보면 엄청난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상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 그래서 주는 한번- 영감이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그 정말 여행한 것 중에 정말 정말 특별하다고 느낀 여행은 저희 집사람과 같이 인도 여행을 했는데 아, 인도가 워낙 크니까 이제 북부 쪽만 본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뉴델리, 이제 바라나시 이런 데를 보는데 바라나시는 이제 인도 좀 북쪽에 그리고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동쪽이면서 북쪽인데 거기는 이제 힌두교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네. 데인데 거기는 이제 소하고 돼지하고 사람이 같이 동네에서 사는 거죠. 네,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책에서 이제 듣고 알고 가잖아요. 직접. 진짜로 가서 보면서 네. 그 눈앞에서 목격을 하고 냄새를 듣고 그렇죠. 그분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막 멍해지더라고요. 막 한방 막 망치로 얻어맞은 느낌이야. 이게 도시인가? 이게 나라인가? 도시인가? 나라인가? 뭐. 이게 나란가? 네. 이게 사람인가? 네. 이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산다는 게 무엇인가? 아, 내가 잘 살아온 건가? 네. 내가 사는 게 이게 바른 건가? 어. 막 엄청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오. 그냥 길거리에 그냥 소가 그대로 있고 소똥이 그대로 있고 돼지가 그대로 있고 막 어. 사람과 어떻게 보면 인간이 동물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들이 뭐 잘못된 거 없잖아요. 자연의 일부죠, 뭐. 네. 사람도.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인도를 안 가.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인도를 막 욕하고 돌아와. 네. 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가. 제 친구가 그래요. 예. 걔는 인도를 한 달 살이, 두 달 살이를 몇 년 간격으로 해요. 근데 그 인도가 주는 자기 기운이 있대요. 예, 인도에서 그분은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사색적이고 예, 인생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 분 같다. 예, 그래서 정말 거기 가서 목욕을 하고 음. 그들과 같이 이렇게 하는 그래서 명상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조예가 깊어졌어요. 인도는 참 독특한 나라인 게 정말 네. 독특하네. 네. 뭐 다름을 이제 보기 위해서 가고 다름에서 배우러 간다 그러는데 그 다름이란 게 완전히 지금 차원이 우리 사람하고 반대쪽에 있는 다름이잖아요. 네. 적당히 참 다른 게 아니야. 뭐 베트남 뭐 중국 가봤자 조금밖에 안 달라.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인도를 가야 돼. 근데 바라나시를 가야 돼. 바라나시. 근데 그게 인도가 지금 제일 인구가 많잖아요. 네, 인구가 중국보다 제일 더 많죠. 많은 네. 게 이제 인도라라고. 겐지스 강에 이제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물도 별로 깨끗하지도 않고 네. 거기서 바라보면 이제 화장터에서 네. 계속 화장하는 모습이 사람을 보이죠. 그러니까. 화장터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기괴한 사람들도 많고. 예. 기괴한 사람도 많고. 거기 보면 이제 명상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 네. 그거 나중에 이제 명상 쪽으로 갔다니까요. 예. 음.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또 인도네시아에 또 한 달 살았어요. 그러세요. 예. 뭐 그래서 일로 가신 게 아니고 일로 가서 이제 아.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가서 네. 거기 이제 숙소가 이제 마련이 돼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출근해서 일을 하고 우리 가족들은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놀고 그걸 한 달을 지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때 이제 우리 시골 어머니도 모시고 가고. 와.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그냥 올곧이 한 달을 휴식하고 그냥 휴식하고 있었는데. 좋은데요? 이거 단지도 너무 좋고 뭐 풀장도 있고 뭐 탁구장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제 뭐 인도네시아에서 한 2년 동안 그 주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우리가 항상 인도네시아는 후진국. 그렇죠. 후진국을 도와주는 우리 자부심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조금 이렇게 좀 밀착돼서 살아보면서 세상에 후진국은 없다. 좀 다른 나라가 있을 뿐이고 네. 다른 사람이 있을 뿐이지 네. 높고 낮고
뭐 1등이 그 꼴찌고 이런 건 없다. 그걸 느꼈어요. 그들도 다 훌륭해. 그렇죠. 그들도 다 자기 인생이 있고 행복이 있고 다 꿈이 있고 있는 거야. 다만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조금 다를 뿐이지. 예.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인도를 가니까 네. 아, 인간이 뭐지? 산다는 게 뭐지? 뭐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근데 여행은 어떻게 보면은 편하고 이런 것보다 예기치 않았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잖아요. 그것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그렇죠. 항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한 일만 일어나면 그것도 여행이 아니죠. 네, 그렇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 어떤 그러면 게 우리가 있으신가요? 좋은 여행, 의미 있는 여행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뭐 노하우가 있나요? 좋은 여행 일단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 네, 마음을 먹으니까 여행을 가자. 갈 수 있다. 여행을 갈 언제 수 가자.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일상에 쫓기다 보면 그 안에서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문제 해결하고 돈 벌려고 아둥바둥 살다 보면 여행 못 가요. 네, 진짜로 결단해서 언제 가자 아니면 뭐 가자. 가을에 가자 겨울에 가자 이렇게 탁 못을 박아야지 용기를 내야 여행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도 맞네. 여행을 뭐 그래도 대충 주기적으로 네. 1년에 한 번씩은 부부가 여행을 간다든지 네. 또 2년에 한 번씩은 해외로 간다든지 뭔가 일정한 그 스케줄도 가져가면서 여행을 작정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렇죠. 마음을 먹어보는 거. 마음을 네, 먹어보는 마음을 거죠. 먹어야죠. 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1년에 한 번씩 꼭 해외여행 가는 게 자기네들 목표라고 하잖아요. 그 휴가 요즘 휴가 또 뭐 한 15일, 20일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네. 그 친구들은 참 용기가 대단한 거죠. 네. 또 박지원 코치님은 뭐 또 어떤 여행의 노하우, 뭐랄까 여행의 팁? 제가 예전에는 진짜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너하고 약속하려면 3개월 전에 약속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떠나고 특히 이제 20대에는 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떠났고요. 그다음에 30대, 40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체험학습을 되게 아이들하고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네. 제 여행보다는 아이들 이제 체험학습 위주로 해서 박물관, 그다음에 과학관, 그리고 각각의 이제 지역마다 역사에 관련된 그 투어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역사 해설도 많이 했었고 자연 생태 교사 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했던 그 여행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또 엄마하고 했던 그 추억들에 대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산으로 남았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가면서는 그걸 못했던 것 같아. 유아 때하고 초등학교 때 많이 하고 그런데 진짜 지금 여행이 필요한 것 같아. 아까처럼 마음을 먹고 약속을 잡아가지고 떠날 수 있는 왜냐하면 각각의 생활들을 하니까 진짜 이렇게 맘먹고 같이 떠나는 그런 시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없었는데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1년에 한 번이라도 함께 떠나는 거를 계획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잡아보세요. 이게 직장인들의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되는데 네. 회사의 사업 계획, 사업 전략, 네? 짜듯이 조직의 사업 계획, 사업 전략, 연간, 월간 이 계획은 다 짜는데 내 계획은 안 짠다. 내 여행 계획은 안 짜는 거예요. 여행. 그러면 여행계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계도 보면. 들어요. 계를 여행계. 가족끼리 드세요. 너무 그래서 이제 좋은데요? 이게 여행을 이제 그거 스케줄을 좋다. 짜실 때 네. 이때는 뭐 우리 부부만 가겠다. 요런 여행은 내 혼자 가겠다. 뭐 다 항상 같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혼자만의 여행도 필요하고 요때는 아빠하고 아들만 간다. 요때는 엄마하고 딸만 간다. 오. 이때는 어른들만 모시고 간다. 요렇게 좀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것도 좋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희는 이제 손자들만 데리고 가는 여행이 있어요. 지난번에 다녀오셨잖아요. 저희가 손자들만 데리고 손자 이제 몇 명이랑 같이 갔습니다. 우리 3명 손자인데 둘. 태백하고 영월을 갔는데 그때는 한 명만 데려갔고 그다음에 태국을 갈 때는 이제 위에 2명을 데려갔고 꼬맹이 밑에는 아직 못 가니까 이렇게 손자만 데리고 가는 여행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할 거예요. 야, 나중에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저는 정말 기억이 많이 남아요. 너무 기억이 된다니까. 왜냐하면 여행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멘탈 관리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유럽 여행을 또 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 딸내미 둘하고 해서 같이 갈 사람들 지금 계획을 붓기로 했어요. 그 한꺼번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쵸. 준비를 해가지고 2년 후에 한번 가보자. 2년 후에 와 딱 이렇게 좋다. 저희도 갈 필요가 와이프랑 둘이서 손흥민이 은퇴하기 전에 네. 영국 가서 프리미어 리그 손흥민 뛰는 거 보자. 이야. 와, 옛날에 응원합니다. 박지성은 못 봤지만 예. 손흥민은 가서 보자. 예. 빨리 가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손흥민이 옮길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아니 마음을 먹는 이번에 거죠. 그 일본 그 축구 우승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갔다 왔대 일본을. 맞아요. 그래. 그리고 이제 여행을 또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계획을 너무 빡빡하게 짜고 보면은 여행의 그 뭐랄까요 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비워놓고 그 현지에 맡길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음식점도 현재 가서 찾아보는 게 필요한데 맞습니다. 요즘은 너무 인터넷으로 다 찾아놓고 가니까 네. 좀 새로운 시간 맞추기 바빠가지고. 시간 맞추는 새로운 발견이 없어. 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큰 스케줄은 잡아놓지만 거기 현지 가서 현지의 그 새로운 맛을 좀 의외성을 그렇죠. 그렇게 느낄 필요도 그냥 있을 것 같아요. 나가보자. 나가보죠. 호텔에 있지 말고 나가보자. 나가서 다니다 보면 이렇게 그 나라에 맞는 로컬 음식점 이런 것들 보고 그냥 들어가서 먹고 그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이야, 우리 여행 좀 많이 다녀야 되겠다. 네. 시장도 좋습니다. 시장 그잖아요. 시장. 시장 여행. 그 시장 여행. 지역의 시장, 오일장. 그 나라의 시장. 나라의 시장. 네. 그 시장만 이렇게 다니는 여행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예. 약간 테마를 정해서 하는 여행이죠. 그렇죠. 어쨌든 가kum코치 말씀하신 대로 여행을 어느 정도는 인생 스케줄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렇죠. 여행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격언이 있더라고요.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새로운 눈을 갖는 새로운 것이다. 눈을 갖는 것이다. 또 달리 말하면 진정한 여행은 바깥을 보는 것이 아니고 너의 안을 보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와, 인생 여행 정말 멋있다. 예. 정말 자, 인생의 마무리해야 되죠?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여수 밤바다 노래 참 좋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송창식의 고래사냥으로 마무리해야 되겠네. 여행하면 송창식의 고래사냥. 그립다 그죠? 옛날 네. 시대가. 예. 여러분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